좀 생소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사실 로그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쉬운 개념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자, AX는 N이라고 나타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게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제일 쉽게. 자,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성 요소를 알 필요가 있는데 구성 봐봐. 얘를 뭐라 불렀죠? 얘를 미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앞으로 진수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우리가 똑같이 로그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로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갑니다. 특이한 건 진수가 이렇게 크게 옵니다. 2보다는 살짝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지수가 이렇게 오는 표현으로 바꿔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로그는 다시 할게. 여기가 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진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가 들어간다. 로그로 나타낸다. 그러면 다시 얘를 다시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더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근데 로그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로그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밑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밑이겠죠? 예, 밑이 반드시 0보다는 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에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걸 로그로 나타내면 로그 밑이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는 다시 말하면 지수가 2.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곱이 되게 되면 결국 얘는 2의 제곱이랑 똑같단 말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에서 나타낼 때는 이 여기에 있는 게 음수가 되다 보면은 로그의 어떤 규칙들과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좀 뒤죽박죽이 되게 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로그에서는 안 된다. 로그에서는 되진 않는다. 그래서 미세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1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1에 대한 제곱, 세제곱, 일곱제곱 모두가 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게 되면 로그의 규칙과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미세 조건. 밑은 반드시 0보다 클 때 하고 A가 1이 아닐 때 이 두 가지는 성립이 됐을 때만 로그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수가 뭐였죠? 진수? 여기가 진수였죠? 이쪽 진수. 자, 봐봐. 밑이 양수이면서 1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죠.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자, 이거를 로그로 나타내시오. 자, 뭐가 밑이라고 그랬죠? 얘가 밑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진수야. 그럼 다시 로그 됐죠? 2의 진수가 32 됐죠? 얘는 5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얘를 이렇게 나타낼 줄도 알아야 된다. 자, 4번도 같이 한번 나타내 볼까요? 4번은 뭐였죠? 다시 로그. 밑이 뭐였죠? 밑이 10입니다. 10.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이거 괜찮습니까? 자,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로그 조건에서는 전혀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건 밑입니다. 밑이 다시 한번 해볼게.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진수는 어떻게 돼? 진수는 0.01 걔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로그는 그냥 로그 그대로만 나타내면 돼.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어때? 로그 밑이 뭐였죠? 5입니다. 진수는 뭐라고 하면 돼? 3의 루트 5. 이것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만 나타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겠죠? 밑이 뭐였죠? 밑이 10. 그 다음에 지수가 이거죠. 지수가 마이너스 5제곱을 했더니 0.00001 이렇게 나타내세요. 됐죠? 이런 꼴로 나타낸다.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죠. 다음 값.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봐봐.
얘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도 하나의 숫자이다. 하나의 숫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의 숫자이다. 로그 몇의 몇도 하나의 숫자이다. 근데 어떤 숫자일 거냐? 아까 우리가 했던 거듭제곱 형태로 맞춰볼까? 자, 밑이 3이고요. 자, 네모가 지수가 되겠죠. 네모가 지수가 되겠고 걔는 27이 나와야 돼.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보입니까? 3의 몇 제곱이 27이지?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겠다.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진수였죠. 진수. 계속 이야기합니다. 얘가 진수입니다. 진수를 x라고 놓고 그 진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금은 잘 모르는 거니까 아까처럼 다시 거듭제곱 볼게. 자, 밑이 3이고 지수가 2입니다. 그랬을 때 진수를 x라고 합니다. 이때 보이시죠? 그러면 3, 3은 9니까 x는 뭐가 된다? x는 9가 된다. 이렇게 뭐 가볍게 여러분들 고쳐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똑같이 다시 곱해 천천히 해보자. 다시 누가 밑이야? 얘가 밑입니다. 자, 5가 밑이고요. 자, 뭐가 되는 거죠? 지수가 0이 되는 거고 걔가 로그 5의 x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다시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배웠죠? 5의 0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5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면 다시 5의 0제곱은 1이니까 자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다시 계산하라는 거야. 다시 5의 1제곱은 x가 됩니다. 그럼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x는 5가 되겠죠. 결국 x는 5이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자 로그가 정의되는 거는 기본 베이스가 뭐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밑이었습니다. 밑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반드시 1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그는 저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만 저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진수. 그러므로 진수는 반드시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죠. 이게 이렇게 밑의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로그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오시면 자 밑은 이미 정해졌네요. 밑은 5라고 정해졌으니까 상관없어. 그럼 얘가 됐어. 얘가 뭐보다는 반드시 커야 로그로 정의된다? 반드시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로그가 정의되는 값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26번 볼까요? 26번은 자 밑이 설정이 안 됐네요. 자 밑의 정의는 뭐였죠? 간다. x-4가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뭐였죠? x-4가 반드시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럼 넘길게. 그러면 x가 4보다 커야 되고 x는 뭐가 되지 않아야 된다? 5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수직선 이렇게 보시면 자 4하고 5를 딱 적어 주시고 4보다는 더 커야 되고 그리고 5는 안 돼야 돼. 그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 자 다시 할게. x는 반드시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또는이 필요하겠죠? x가 5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하고 얘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개, 밑도 안 돼 있고 진수도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같이 범위를 다시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통 범위를 다시 잡아야겠죠. 해볼게. x-1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x-1은 반드시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만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진수의 정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하셔야겠죠. 그럼 다시 넘겨볼게. x가 1보다는 크고 x가 2가 되어선 안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줄게요.
자, 이렇게 곱해 주시고 부등호를 바꿔. 그 다음에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벌었으니까 무슨 값? 4의 값. 그러면 x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하나 나왔고, 수직선을 잠깐만 다시 보시면 수직선 1하고 5가 있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1보다는 커야 되고 x는 2 어딨자? 여기가 2 있다. 2는 포함이 안 돼야 돼.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쓸 땐 어떻게 써야 돼? 자, 간다. 정답. x는 반드시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x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만족을 하셔야 로그의 정의가 성립이 된다. 됐죠? 로그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로그의 기본 성질, 이거는 미세 조건이었고, 다시 얘는 mn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mn이 이거구나. 다시 말하면 진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k가 일정한 어떤 실수배일 때 이런 규칙이 성립이 된다. 우선은 알고 들어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진수가 1이면 무슨 숫자든 상관없이 언제나 지수가 0이 됩니다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시 둘이가 똑같아.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언제나 1이 된다. 이렇게 사라진다 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거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각각. 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빼더라.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여기. 진수에 어떤 거듭제곱이 있으면 걔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가 로그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 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간다. 로그 5의 1입니다. 로그 5의 1.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진수가 1이면 언제나 지수는 0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지워보고 다시 할게. 지워보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네모라고 이렇게 정해줄게. 그냥. 그러면 밑이 5니까 5의 네모 제곱은 1입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네모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가 0이 돼야 돼만이 1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얘는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밑이 어떤 숫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진수가 1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지수는 0이 된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 익숙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과 진수 세모라고 할까? 진수가 둘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얘는 1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할게. 2의 이것도 똑같이 네모라고 해볼까? 네모. 2의 네모는 똑같은 숫자 2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삭제의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없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로그 5의 15를 어떻게 이렇게 분류해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정답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몇 곱하기 몇이죠? 5 곱하기 3이죠. 아까 곱하기는 더하기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로그 5의 5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5의 5.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얘는 뭐였죠? 얘는 밑이 5이고 그 다음에 얘가 모르니까 얘를 네모라고 할까? 좋습니다. 그러면 5의 네모는 15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아주 쉽게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로그 만약에 5에 25가 있다고 칩시다. 로그 5에 25는 네모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에다가 네모를 했더니 25가 나옵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숫자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25는 5 곱하기 5 맞죠? 5 곱하기 5.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 5에 5 곱하기 5니까 로그 5에 5 더하기 곱하기는 항상 더하기입니다. 로그 5에 5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 위에서 배웠잖아. 똑같은 숫자는 언제나 1이었습니다. 1. 똑같은 숫자는 언제나 1이었죠. 1. 결과값이 언제나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봐봐. 얘를 지금 곱의 형태 m 곱하기 n이라고 했을 때 mn의 형태로 냈을 때 걔를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고 다시 반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밑이 같다면 얘와 얘는 더하기니까 둘이 곱해서 이런 형태로 된다.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지수도 그랬고 로그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밑이다. 밑이 같아야 언제든 무슨 일이든 벌어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그와 지수는 무조건 밑을 중심으로 갑니다. 밑이 뭔가 달라버리면 계산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밑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2의 8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쉽게. 자, 로그 2의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한번 놔볼게.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2의 네모는 2의 세제곱입니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괜찮지? 그래서 네모는 당연히 3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너무 느리단 말이야. 너무 느리고 때로는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 똑같은 겁니다. 여기 거듭제곱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그대로 빼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 이거 원래 3이었으니까 이렇게 지워줄게. 봐봐. 얘가 앞으로 꺼내서 나가는 거니까 얘는 끝났고 그럼 2의 2는 1이지. 그럼 1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다시 81. 81은 3의 4제곱 아니겠니? 그럼 다시 할게. 로그 2의 3의 4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봐라.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앞으로 꺼내줘서 다시 말하면 4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뭔가 풀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4만 곱해주시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사실 꼭 기억할 거 여기의 숫자와 여기도 하나의 숫자이다. 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몇 점 몇몇몇이든 1이든 2든 뭐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이것도 하나의 수이기 때문에 둘은 그냥 이렇게 곱해지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하나의 수입니다. 하나의 수.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세요. 다시 할게. 칠판. 로그 2의 4 곱하기 로그 2의 8. 잘 봐봐. 얘들아. 얘도 하나의 수고 얘도 하나의 수야. 얘는 몇이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앞으로 꺼내져 나가면 삭제되니까 얘는 2야. 숫자 2. 2라는 숫자고 얘는 2의 세제곱이지? 얘는 3이라는 숫자야. 정답은 2, 3은 6. 하나의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다시 할게. 봐봐. 얘가 근데 만약에 5라고 생각합시다. 5. 그러면 얘는 뭔가 특정한 숫자가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해 가요? 하지만 얘가 대충 2점 몇몇몇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봐봐. 2의 제곱이 4잖아. 4보다는 5가 더 크니까 2의 제곱이 4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넘기면 2란 말이야. 2하고 뭔가 곱해진 거야. 얘는 실제 숫자는 2점 몇몇몇이야. 둘이 곱하는 거니까 4점 몇몇몇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마치 루트처럼 그냥 이거는 로그 2의 5 둘은 그냥 이렇게 둘이 숫자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이 로그
2의 5다.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Understand? 이것도 풀어봅시다. 자, 125라는 숫자는 5의 세제곱이겠죠. 그럼 다시 우리 지수법칙 기억나시죠? 로그 3의 125인데 125는 5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5의 세제곱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와도 상관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둘은 같은 거다라고 보셔도 되고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자재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20을 한번 볼까요? 20. 20은 지금 근데 분수긴 한데 천천히 한번 해볼까? 천천히. 선생님 이렇게 할게. 로그 3의 7분의 20이라는 것은 로그 3의 20에 자 분수가 나왔으니까 빼기라 그랬죠. 빼기. 다시 로그 3의 7 이렇게 나타내시고 다시 20은 몇 곱하기 무엇이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다시 표현할게.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2의 제곱 곱하기 5. 그럼 다시 얘를 다시 표현하면 로그 3의 2의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다시 할게. 로그 3의 5 빼기 그대로 얹어줄게. 로그 3의 7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제곱이 앞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그대로 위로 올려줄게. 그럼 얘는 2가 되겠고 로그 5의 5, 로그 3의 7 이렇게까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다시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고 더하기니까 둘을 곱해 주시면 20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마이너스인데 자 간다. 미시 같으면 마이너스면 분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7분의 20으로 다시 돌아갈 줄도 아셔야 되겠죠. 20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서 이 연산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할게. 연산을 하려면 밑이 반드시 같아야만이 로그도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밑이 다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에 포커스를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귀찮은 게 뭐냐면 자, 이게 더하기고 더하기니까 더하기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밑이 같으면 곱하기로 다시 변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귀찮은 게 뭐냐면 여기야 귀찮아. 이 앞에 있는 게 귀찮단 말이죠. 여기 앞에 있는 거. 다시 위로 올려줄게.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얘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8의 제곱이니까 그냥 얘는 제곱이 사라지겠죠? 아니,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로그 2의 8이 나올 겁니다.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네요. 로그 2의 2 이렇게 나올 거고 다시 얘가 제곱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제곱이 미안하다. 얘는 그냥 그대로 할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할게. 로그 2의 루트 2 그다음에 빼기 로그 2의 8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이렇게 얘는 나누기니까 빼기로 정리해냈고 자 그럼 같다. 그런데 얘와 얘는 같은 숫자죠. 선생님이 로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숫자야. 그리고 얘는 몇이죠? 얘는 1이죠. 됐죠? 그러면 1 플러스 자 갑니다. 1 플러스 로그 2의 루트 2다.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사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잘 갑니다. 다시 얘 보시죠. 얘 여기서 보면 루트 2는 2의 2분의 1 기억하시죠? 여기다 적어줄게.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를 없애주고 여기다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2분의 1.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삭제되니까 얘 1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1 플러스 2분의 1. 정답은 2분의 3.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이 갈 수 있느냐.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27번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 얘도 하나의 수고, 얘도 수고, 얘도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4가 나오고 2는 사라질 테니까 얘는 4가 되겠어요. 자, 앞에 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식으로 합시다. 3의 제곱의 3분의 1. 자, 똑같이 밑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3의 세제곱의 9분의 1. 자, 밑이 같아야만 우리가 지수를
지수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을 다시 곱하게 되면 다시 할게요. 3의 3분의 2 플러스 그 다음에 아니 곱하기죠. 곱하기 다시 3에 곱하세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랑 밑이 똑같으니까 더하기가 되겠지. 3의 3분의 3 끝났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정답은 7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지금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밑은 지금 같으니까 상관없이 얘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36을 소인수분해 한번 33. 아,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분류를 한번 해볼까?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앞으로 내려가서 2가 되고 얘가 앞으로 내려가서 2가 될 테고 자 여기까지 얘가 지금 몇이죠? 얘가 지금 A고 얘가 몇이죠? 얘가 지금 B야. 그럼 정답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2A 플러스 2B라고 표현을 하겠다. 18번도 마찬가지로 A로 나타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안 되는데 얘가 얘보다 더 작네. 얘가 얘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쩔 수가 없어. 분류를 해야겠죠. 한다. 로그 3의 18은 지금 몇이죠? 2 곱하기 3에 대한 제곱이 되겠고 걔가 A가 되겠다. 자, 조금 빨리 할게. 그러면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얘가 지금 곱하기니까 다시 표현 3의 2 더하기 다시 로그 3의 제곱으로 갈게. 그럼 이 제곱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삭제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끝. 자, 로그 3의 2가 다시 얘가 2잖아요. 2를 넘길게. 그럼 이거는 A-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다시 다시 표현합시다. 로그 3의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다시 로그 3의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이거 다시 돌아오면 로그 3의 2의 앞으로 2 꺼내 주실게요. 이렇게 꺼내 주시고 더하기 로그 3의 3. 여기는 몇이었죠? 여기는 1이었고 로그 3의 2가 몇이었죠? A-2니까 2의 A-2 플러스 1이다. 다시 정리. 2A-4 플러스 1. 다시 정리.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 표현을 하라는 거 연습은 이건 이제 연산 과정이니까 연산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 봐봐. 자, 로그 AB가 있는데 어떤 다른 문자, 그러니까 다른 숫자라고 할게. 다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잠깐만. 여기에 있는 밑이 진수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수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밑을 설정한다. 뭐라고? 새로운 밑을 설정할 때 이거를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로그 4에 16이라는 어떤 하나의 로그가 있다고 칩시다. 숫자야. 그럼 얘를 이 로그가 지금 밑이 지금 4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좀 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밑을 2로 바꿔볼게. 밑을 2라고 바꿔볼게. 그러면 로그 얘처럼 똑같이 바꿔볼게요. 로그 2에 여기 있는 게 진수로 간다 그랬지. 이렇게 로그 2에 4. 다시 또 로그 2에 몇이죠? 그냥 16. 이렇게 지금 둘이 같다 그랬지. 정말 같은 자못이다. 4, 4, 16이니까 이건 4의 제곱이니까 이만큼의 숫자는 결국에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다시 할게. 얘는 2의 제곱이 있잖아.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다시 분모는 2가 될 거야. 다시 이건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4가 될 거야. 약분하면 결국엔 2. 똑같이 2가 된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유도하는 공식이나 이런 거 좀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지금은 이 정도의 공식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걸로 갑시다.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지금 A, B 다시 말하면 밑과 진수를 역수로 이렇게 고친다면 여기서 변하는 게 뭐냐면 진수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이 다시 진수로 바뀐다. 이것도 어차피 증명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선은 조금 받아들이시고 우선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하는지를 얘기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왜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잘 들어. 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밑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로그는 밑이 다르면 계산이나 연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밑을 반드시 같게 만들어야 어떤 공식을 쓰든 연산법칙을 사용하는데 항상 밑을 다르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걸 지금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밑이 같아야 뭘 할 수가 있는데 밑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할 건지 뭘 이용할 건지 한번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까? 어차피 얘하고 딱 생각을 해봐. 누구로 맞출 건지를 생각해야 돼. 잠깐만 얘가 2, 3, 3, 2 얘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바꿔줍시다. 얘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다시 로그 2의 3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할게. 얘는 그대로 분수로. 얘네 둘이 바뀌려면 아까 봤던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했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숫자니까 삭제가 되니까 정답은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1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면 얘가 이렇게 교차로 같으면 얘는 어차피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지. 그건 나중에 연습하면서 합시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뭔가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자, 봐봐. 밑이 지금 4, 5, 6 이렇게 바꾼다 치더라도 얘가 6이 되고 4가 되고 다시 여기 4가 되고 안 맞아. 그러면 어찌됐건 밑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밑이 안 맞으니까 새로운 밑을 설정합시다. 뭐라고? 새로운 밑을 설정합시다. 다시 말하면 밑을 10이라고 다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서 무슨 말이냐면 간다. 얘를 밑을 다시 바꿔볼게. 얘를 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기억하죠? 로그 10의 4 분의 로그 10의 5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더라. 계속 할게. 곱하기 로그 10의 5 로그 10의 6 다시 곱하기 로그 10의 6 로그 10의 4. 자, 이제 우리가 다 밑을 같게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다시 하거나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게 보이죠? 하나 보이십니까? 그다음에 또 같은 거 여기도 보이시네요. 하나.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10의 5, 10의 5 여도 같아. 정답은 1이 되겠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답은 1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로그 10의 2는 A이고 로그 10의 3을 B라고 했을 때 얘를 그렇게 표현하여라. 간단하죠? 어떻게? 새로운 밑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얘는 몇이 되겠다? 얘는 B가 되겠다. B분의 A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B분의 A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밑이 지금 다르잖아 얘들아. 밑이 다르니까 잠깐만 얘하고 얘를 바꾸면 밑이 같아지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로그 다시 4의 32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어떻게? 로그 4의 2 곱하기 32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64가 되겠죠? 64는 4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죠. 이 문제를 보시면 둘을 지금 미지수를 지금 둘이 곱했을 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둘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 왜냐면 왜 곱할 수가 없냐면 어때? 밑이 지금 어때? 밑이 다르면 지수 법칙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 로그로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이때 로그의 진가가 발휘가 되죠. 다시 로그 8의 5가 x가 될 거고 다시 로그 25의 2가 y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표현을 하면 자, 둘을 지금 곱하라고 했습니다.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둘이 곱해 볼게. 자, 로그 8의 5 곱하기 로그 25의 2를 계산을 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가세요. 자, 그럼 다시 좀 편하게 할게. 밑이 지금 다 다르잖아. 밑이 다 다르니까 로그 밑을 다 다르니까 다시 밑을 다시 10으로 다 바꿔볼까 얘들아? 10을 다 바꿔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로그 10의 8 로그 10의 5 곱하기 다시 로그 10의 25 다시 로그 10의 2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괜찮니? 자, 그럼 다시 여기 봐봐.
얘는 다시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은 같은 거지? 삭제. 그리고 2만 남아. 10의 2.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남고 여기는 3. 삭제.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이거는 곱하면 6분의 1. 여기는 6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